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제7화 민주주의의 조응원 유신독재 6부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잠시 후 김영삼이 본론을 꺼낸다. 이제 유신헌법 그만하고 대통령 직접 선거로 개헌을 합시다. 멋진 민주주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김 총재, 나 욕심 없습니다. 집사람은 공산당에 총 맞아 죽고 이런 절간 같은 데서 죽기 살기로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게 진심입니까? 이 이야기는 절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조선 놈들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권을 내놓는다고 미리 알려지면 그걸 곡해하는 이상한 놈들이 단박에 생겨날 겁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김영삼이 밝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다. 그런데 박정희가 곧이어 했다는 말은 지금도 구구하다. 김 총재,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소? 정권이 김대중이한테는 안 가겠지요. 나 다음에는 김 총재가 하시오. 옳거니. 저 말은 차기 대통령은 김대중이 말고 내가 될 거라는 말 아이가. 그래도 김 총재가 영남 사람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소? 김영삼은 이튿날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국정 전반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격이 없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만 밝히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장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총재를 향해 미략이니 야합이니 비난이 나왔다. 박정희에게 김영삼이 돈을 받았다는 설도 나왔다. 어쨌든 신민당은 이때부터 확실하게 물렁뼈가 돼버렸다. 야당다운 맛이 사라져버렸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김옥선 파동. 박정희 대통령은 딕테이터 박입니다. 딕테이터, 바로 독재자라는 말이다.
이 유신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입니다. 그러자 당시 여당인 공화당과 박정희가 뽑은 국회의원인 유정회 의원들이 야유를 쏟고 끝내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정회가 선포됐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닌가. 결국 김옥선은 국회에서 제명됐다. 자기 당 의원의 제명 상황. 이 상황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총재 김영삼의 신민당은 외면했다. 이게 바로 박정희와 김영삼의 미략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시 민주구국선언 현장으로 가보자. 1976년 3월 1일. 자, 이제 다 같이 명동으로 내려가서 시위합시다.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밝힙시다. 저기, 경찰에 모두 끌려가면 우리의 목소리는 공명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시위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명동성당 문 밖에 경찰이 쭉 깔렸어요. 이미 우리의 성명은 다 노출됐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나 나가서 붙잡히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나갑시다. 이거 각오 안 했나요? 결국 그들은 모두 명동성당을 내려왔고 곧 강제 해산됐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다. 일주일 사이에 선언문에 서명한 전원이 연행됐다. 김대중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표적이었다. 고생 많습니다. 차에 오르시죠. 여보, 하여간 건강하게 잠깐 갔다 오겠어요. 굳세게 이겨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닷새 뒤인 3월 8일에 김대중은 유신 헌법에 반대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김대중이 훗날 전해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뭐야? 김대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름 김대중이 그 김대중이 맞나? 게다가 그 김대중은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현장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국내에 들어와서도 반정부 선동이야. 그것도 대놓고! 당장 엄벌에 처해! 알았어? 그래, 여태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죄란 게 생각해보면 선명서 한 장을 성당 미사 시간에 읽은 것뿐입니다. 그 뒤에 모인 사람들과 그 선명서에 대해 토론한다든지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하는 일도 없었고요. 성명 낭독을 들은 뒤 모인 사람들은 그대로 각자 귀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역시 입만 살아있는 정치꾼답구만. 참나. 나는 당신들한테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껏 선언만 했는데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쟁점화해서 결국 커다란 문제로 만들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알린 꼴이 됐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닥치지 못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은 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외신들에 의해 상세히 보도됐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3월 10일까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정부가 강경 대응한다며 공식 발표를 함으로써 겨우 알려지게 됐다. 서울지검 서정각 검사의 수사 발표.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구 정치인과 제야 일부 인사들은 오랜 동안 정권 쟁취를 책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신 체제가 공고화되고 국내 정국이 안정되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얻기 힘들어지니까 일부 신부와 목사, 일부 해직 교사 등 반정부 인사들과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3.1운동 또는 4.19와 같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봉기를 기도, 획책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3.1절을 기해 소위 민주구국선언이라는 미명 아래 마치 국가 존망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양 국내외 재반 정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의 철폐, 그리고 현 정권의 퇴진을 선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명백히 대통령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정부 전복을 선동한 공안 사건으로 단정하려고 했다. 김대중은 구국선언 서명자 20명 가운데 맨 앞에 이름을 달고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사건 기소 후 130일 만인 8월 3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서 실형과 같은 2년의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12월 20일 최후 진술에서 김대중은 나는 재판 결과가 어떻든 현 정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그러한 것에 좌우되지는 않겠다. 어떠한 결과가 되든 국민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뿐이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지금까지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피 앰비셔스, 극본 연출 김용민,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본 방송은 매일 아침 11시 45분부터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대하드라마 김대중.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